네, 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마철 이번 주말에 또 곳곳에 요란한 비가 예보돼 있던데 이렇게 장맛비 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장마가 예보돼 있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사실 네. 불쾌지수가 또 먼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가 연평균 5회 정도 발생합니다. 상가나 주택,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태풍 피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호우 피해를 본 해는 98년인데요. 이재민 2만 4천 명, 인명 피해는 300명 넘게 발생했고 1조 2,900억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같은 장마철이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온 국민이 장마비 피해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장마로 인한 손실만큼이나 경제학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장마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수자원 확보, 대기질 개선, 수질 개선, 장마용품 매출 증가 등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1981년부터 2015년까지 장마 동안 내린 평균 강수량을 토대로 수자원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58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강수량과 국토 면적, 유출률, 댐 용수의 가격 등을 고려해서 계산한 건데요. 내리는 비가 댐에 저장돼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되거나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장맛비는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기 중에 떠 있는 먼지와 분진,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줍니다. 수자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질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수량 자체가 많아지는 동시에 정체됐던 물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각종 수질 지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수질 개선에 드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81.8mm의 비가 내리면 142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각종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 식품 관련 매출이 급증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있고요. 유통업계는 이런 장마철 방콕족들을 노린 먹거리 기획전을 속속 내놓아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마가 금전적인 피해라던가 인명 피해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이 방제만 잘하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네. 있잖아요. 한반도에서도 장마가 오기 전에 가뭄이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도 잦고요. 네. 도시열섬 효과나 열대야도 최근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매년 내리는 첫 장맛비는 특히 더 담비일 수밖에 없겠죠. 장마를 잘 활용한다면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절기, 소소와 밀가루인데 내일이 절기상 소소죠. 그런데 밀가루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작은 더위를 뜻하는 소서인데요. 절기별로 자주 먹는 음식 알고 계실 겁니다. 동지, 팥죽 이렇게요. 네. 소서에는 원래 밀가루를 많이 먹는다고 밀가루, 합니다. 네. 소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갖 과일과 채소가 풍성해지는데요. 밀도 이때가 제철입니다. 이맘때가 밀이 가장 맛있을 때여서 소서에 국수나 수제비 같은 밀가루 음식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많아서 밀가루 안 먹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사실 밀은 열을 내려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여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밀이 제철이다 이런 얘기는 과거에 밀농사를 지을 때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수입산 밀가루를 마트에 가면 아무 때나 살 수 있으니까 이 소서의 밀가루를 먹는다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잊힌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낮다는 거는 많이 익히 알려졌는데 밀 재배 면적이 올해 또 특히 줄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국내 밀 재배 면적은 9,536헥타르입니다. 작년보다 17% 넘게 줄었습니다. 2019년 밀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에 매년 19%에서 40%씩 그래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올해 재배 면적이 처음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 매외에 민간 판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배 면적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네. 농민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생산량도 줄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올해 380kg으로 지난해 440kg보다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적용해보면 올해 밀 생산량은 36,237톤입니다. 지난해보다 30% 정도 감소한 양입니다. 밀 국내 수요가 연간 25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감안해 보면 자급률은 고작 1.4% 수준인 건데요. 정부의 올해 밀 자급률 목표치 4.2%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밀가루 가격 공급이 불안하다 이런 뉴스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밀 자급률이 떨어지면 앞으로 국제 환경에 따라서 국내 밀가루 관련 식품 가격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밀가루 가격이 밀가루는 100g당 235원으로 0.3% 또 올랐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국수는 14.8% 더 비싸졌습니다. 네. 우리 식탁에서 밀이 빠질 수가 없는데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절기 얘기하니까 이번 달 중순에 초복도 있잖아요. 초복에는 삼계탕 먹는 것이 뭐 하나의 문화인데 최근에 닭고기 가격 내려갔다라고 하니까 그럼 삼계탕 가격도 좀 내려갔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복이 열흘 앞으로 네.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닭고기 공급량이 좀 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달 육계 도축 마리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닭고기 공급에 여유가 생기니까 작년에 1kg당 2,382원 하던 게 올해는 1,600원에서 1,800원 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날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계탕 가격은 좀 고려해야 할 요인이 좀 많습니다. 삼계탕 1인분에 현재 14,000원 후반대에서 17,000원 정도, 유명한 식당은 한 2만 원 정도 네. 하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삼계탕 물가 상승률 작년 3월에는 9.8%로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올랐고요. 이후 올해 3월부터는 3.4% 기록한 후에 점점 상승률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에는 1.9%까지 삼계탕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이긴 한데 인건비와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한 외식비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닭고기 값이 아무리 내려도 삼계탕 값이 싸지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삼계탕 집에 가서 삼계탕을 먹으려면 최소한 8만 원 가까이 든다 이런 얘기니까 삼계탕이 서민 보양식이란 말은 정말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과시성 소비가 세계 4위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과시성 소비라는 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한국 소비자들의 이런 과시적인 소비 경향이 세계 4위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지난 5월에 국가별로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결과인데요. 한국 소비자들이 한 달 동안 이 과시성 구매에 쓰는 돈의 중위값, 그러니까 중간값이 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개국 평균을 40% 이상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네. 한국보다 과시성 구매에 돈을 더 많이 쓰는 나라는 중국과 중동 부국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프랑스와 독일이 5위고요. 경제 대국인 미국은 20개국 중 15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이 주로 어떤 걸 과시성 소비로 살까요? 식음료가 31%, 옷, 장신구가 28%, 생활용품 10%, 건강, 웰니스 7%, 전자제품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시성 구매 이유로는 정서적 위안과 실용성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취미생활이라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과시성 소비라고 하니까 옷이나 가방 같은 게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식음료가 가장 많다. 이게 좀 새로운 사실인데 과시성 소비로 식음료를 많이 산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식음료는 네. 프리미엄 주류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시장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프리미엄 주류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프리미엄 주류는 코로나19 기간에 집에서 마시는 홈술, 혼자 마시는 혼술 트렌드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먼저 프리미엄 소주 시장 규모인데요. 2013년 100억 원대였는데 2019년에는 400억 원대, 재작년에는 700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약 2천억 원대까지 성장했을 거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대기업과 연예인들이 만든 프리미엄 소주의 매출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커졌습니다. 소주만이 아니고요. 우리 술 막걸리도 프리미엄 열풍입니다. 프리미엄 막걸리에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분들이 얼마나 더 낼 수 있는지 물었더니 2021년에는 평균 3,055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에 4,593원까지 낼 수 있다. 네. 1.5배 금액이 커졌습니다. 또 소비자들은 좀 더 건강한 막걸리, 국산 쌀 막걸리를 먹기 위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1,200원 정도는 내가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에 10만 원 이상 고가 위스키를 편의점에서 사기 위해서 입고 알람이 뜨자마자 편의점으로 달려가는 소위 오픈런 현상도 저희가 뉴스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고요. 이런 프리미엄 주류 위주의 과시성 소비 현상은 소주, 맥주의 위축으로 주류업계의 트렌드가 변화하는 과정과도 좀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회식이 줄고 집에서 혼술하는 문화가 좀 일반화됐는데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조 지폐 판이 커졌다. 위조 지폐 시장이 커졌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기서 둘 중 어떤 게 위조 지폐로 보이시나요? 네, 보통 위조 지폐는 홀로그램을 따라하기는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개 다 진본처럼 보이는데요. 네, 정답은 네. 둘 다 위조 지폐입니다. 아, 둘 다 위조 지폐다. 네. 저도 이걸 보고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이건 한국은행이 적발한 위조 지폐 사례 중에 하나고요. 지난해 발견된 위조 지폐가 총 184장으로 1년 만에 21.1%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면 상거래가 정상화된 영향 등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폐 위조범의 연령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사용처도 전통시장과 노점상,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확대되고 네.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마약을 사기 위해서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고 이걸 SNS에 팔았습니다. 두 달 동안 6,300장, 3억 2천만 원어치를 만들어서 3분의 1 정도를 실제로 유통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조 지폐는 SNS를 통해서 실제 돈 가격의 5에서 6% 정도로 팔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10대 청소년들도 이 지폐를 사서 쓰다가 붙잡혔습니다. 네,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위조 지폐를 받았을 때 사실 지폐를 받았는데 이게 위조 지폐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돈의 종류마다 네. 확인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돈을 빛에 비춰보고 네. 그리고 좀 기울여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5만 원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5만 원권.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1번 부분을 T형 홀로그램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기에 우리나라 지도, 태극, 사괴 무늬가 같은 위치에서 번갈아서 나타나야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액면 숫자 5만이 세로로 적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번 부분인데요. 5만 원권을 비스듬히 눕혀서 보면 이 무늬 속에 숫자 5가 드러나 보인다고 합니다. 3번 부분, 은색 점선 네. 같은 게 좀 보이시죠? 굵은 점선인데요. 여기 여러 개의 태극 무늬가 사방 연속으로 새겨져 있는데 진짜 돈을 상하로 움직이면 이 태극 무늬가 좌우로 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돈을 좌우로 움직이면 태극 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 4번 쪽인데요. 여기 기호와 숫자가 들어간 부분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호와 숫자가 조금씩 점차 커진다고 합니다. 단 10,000원권이나 5,000원권, 1,000원권은 기호와 숫자의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폐의 초상이나 문자, 숫자 등을 만졌을 때 좀 오돌토돌한 촉감이 느껴지는지도 봐야 합니다. 의심되면 경찰서나 은행에 신고하면 되시고요. 그런데 한 번에 기억하시긴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한국은행과 국가수가 공동으로 개발한 알기 쉬운 위조지폐 확인법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진짜 돈의 위조 방지 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위조 지폐 식별 요령은 어떤 건지, 위조 지폐 발견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용돈 배달 서비스, 용돈을 배달해준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현금을 배달해주고 또 직접 멀어서 경조사에 가지 못할 때 경조사 비용을 또 전달해주는 서비스를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님 용돈 배달 서비스인데요. 우체국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원하는 액수만큼 무통장 입금하거나 우체국 즉시 계좌 이체로 결제를 하면 집배원이 현금을 인출해서 지정한 날짜에 맞춰서 지정한 주소로 배달을 해줍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하고요. 배달 금액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10,000원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고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현금 찾을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속속 지금까지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